자식 농사 대박인 줄 알았는데 흉년이었네요. 나이 75을 넘긴 지금 이 말을 꺼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살아온 부모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게 스스로도 너무 낯설고 외로운 일이니까요. 이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죄책감으로 다가옵니다. 마치 내가 자식들을 원망하는 것처럼 들릴까봐. 하지만 더 이상 이 마음을 혼자만 간직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 이 말을 듣고 나도 그래 하면서 안아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을 누군가에게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될 것 같아요. 누군가는 내 이야기를 이해해 줄 거라는 희망이 이 말을 꺼내게 만들었습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자식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첫째가 태어났을 때의 그 벅찬 기분을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병원에서 아기를 처음 안았을 때 나는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자식 농사는 세상에서 가장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내와 함께 그 작은 아기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든 미래가 이 아이에게 있다고 느껴졌어요. 내 꿈도 내 계획도 모두 이 아이와 함께할 계획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때 나는 행복했어요. 정말 순수한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게 신기하기만 했어요. 내가 낳은 이 생명이 정말 내 거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나는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첫째와 함께 보낸 시간들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매사에 조심스러웠어요. 아기가 아플까봐 밤새 깨어 있었고 아기가 울면 무엇이 문제일까 궁금했습니다. 처음 기저귀를 갈았을 때의 어색함, 처음 목욕을 시켰을 때의 떨림, 그 모든 것들이 소중한 추억이 됐어요. 그 아이가 자라면서 첫 미소를 지었을 때 나는 울음이 나왔습니다. 내 아기가 웃는다. 이렇게 간단한 사실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를 느껴봤어요. 첫 말을 했을 때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첫 발걸음을 내딛었을 때 얼마나 감동했는지, 그런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때는 몰랐어요. 지금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로 아름다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내와 함께 하나하나 챙겨가며 키워낸 3명의 자식들, 밤늦게까지 수학 문제를 풀어주고 대학 입시 때문에 머리가 하얘질 정도로 걱정했습니다. 직장에서 힘든 하루를 보낸 후에도 집에만 오면 자식들의 숙제를 봐주고 학용품을 챙겨주며 살았어요. 월급을 받으면 가장 먼저 자식들 학원비를 계산했고 옷이 작아지면 바로 새 것을 사주려고 했습니다. 내 것은 자꾸만 미루고 자식들 것을 먼저 챙겼어요. 겨울옷이 낡아도 자식들의 교육비가 모자라면 그 돈으로 학원을 더 늘렸습니다. 아내도 나도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때는 이게 행복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게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돈을 버는 것도 자식들 때문이고 일하는 것도 자식들 때문이었어요. 내 삶의 모든 선택이 자식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자식들은 나를 정말 많이 필요로 했습니다. 엄마 아빠하고 따라다니고 안아달라고 할 때 내 가슴은 부풀어 올랐어요. 자식들의 그 작은 손이 나의 손을 잡을 때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느껴졌습니다.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그 느낌. 아이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그 확실한 감정. 그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지금 생각해 봅니다. 자식들이 경이 나면 밤새 간호했고 자식들이 학교에서 상을 받으면 나같이 자랑스러웠어요. 그들의 기쁨이 내 기쁨이고 그들의 슬픔이 내 슬픔이었습니다. 내 감정의 모든 것이 자식들에게 달려 있었어요. 첫째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동네 어른들에게 자랑했고 친구들한테도 얘기했어요. 몇 대 어디 대학 떨어졌다는 얘기를 할 때
가슴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둘째, 셋째도 좋은 대학에 합격했을 때 내 가슴은 정말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들이 좋은 직장을 얻었을 때는 내가 일군 모든 것들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내가 밤을 새우며 일하고 쉬지 않고 일해온 모든 것들이 이 순간을 위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식들이 성공하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내 모든 희생이 의미 있다고 느껴졌어요. 그때 나는 정말 만족했습니다. 완전한 성공을 거둔 것 같은 그런 기분. 나는 좋은 부모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첫째, 결혼식에서는 얼마나 행복했는지. 내 자식이 이제 어른이 되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손주들이 태어나고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내 인생이 완성된다고 느꼈습니다. 내가 이제 할아버지가 된다니 그 느낌이 정말 특별했어요. 손주의 돌잔치를 준비하면서는 손가락을 깨물 정도로 신경을 썼어요. 최고의 음식을 준비하려고 했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손주들이 태어난 후로는 명절도 더 기다려졌어요. 손주들이 자라면서 내가 얼마나 설레고 자부스러웠는지. 손주들이 나를 할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내 가슴은 부풀어 올랐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고생이 이 순간들을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그 시절은 행복했습니다. 자식들도 나를 찾았고 손주들도 할아버지를 반겼어요. 주말이면 자식들이 엄마 아빠를 방문했고 우리는 함께 밥을 먹고 놀았습니다. 그때 나는 완벽한 인생을 산다고 생각했어요. 자식도 잘 키웠고 손주도 있고 아내도 있고 더 바랄 게 뭐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이것이 부모가 꿈꾸는 인생이 아닐까. 내 가족이 내 주변에서 웃고 있는 이 모습. 이것이 가장 소중한 순간이라고 느꼈어요. 손주들을 안고 있을 때 그 포근함. 손주들이 내 얼굴을 쓰다듬을 때의 그 감정. 할아버지가 되었다는 실감. 그것들이 정말 행복했어요. 나는 이 행복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식들도 자라고 손주들도 자라면서 우리 가족은 점점 커질 거라고 상상했어요. 혼자가 아니라 항상 누군가 곁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미래가 정말 아름다워 보였어요. 내가 만든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살아갈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자식들과의 거리가 자꾸만 멀어지기 시작한 게 처음에는 그게 내 착각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도 다 커서 자기 가정을 이루었으니 아빠, 엄마를 찾을 시간이 적을 수 있다고 이해했어요. 누구나 그런 것 아닐까 하고 자위했습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비었습니다. 예전처럼 자주 만나지도 않게 됐고 만나도 시간이 짧아졌어요. 전화를 해도 몇 마디 주고받고 끝이고 명절에 만나도 그들은 자기 자식들에게만 관심이 쏠려 있었습니다. 내가 했던 이야기들은 제대로 듣지도 않는 것 같았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할 일이 많다는 듯 자꾸 시간을 재며 봤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시간이 짐처럼 느껴지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야기를 시작해도 자식들은 휴대폰을 들었고 손주들이 할아버지한테 안겨오면 자신들의 일정 때문에 서둘러 떼어냈어요. 내 얘기가 나오면 슬쩍 주제를 바꾸고 내가 조언을 해주려 해도 요즘은 다르다면서 자기들이 알아서 한다고 했습니다. 정말 그런 순간들이 자꾸만 쌓였어요. 마치 나는 필요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과거의 나는 자식들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내가 있어야 그들이 살아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걸 깨닫는 건 정말 힘들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니까요. 내가 연락했을 때 그 미지근한 반응, 내가 제안했을 때 그 미안한 듯하지만 확고한 거절,
그런 것들이 쌓여서 언젠가부터 나는 먼저 연락을 잘 하지 않게 됐어요. 명절에 반찬을 만들어서 차에 가득 실어 가려고 해도 받기 싫어하는 표정들을 보게 됩니다. 자신들이 사 먹는 게 낫다면서 굳이 만들어 오지 말라고 해요. 내 반찬을 맛있게 먹던 그들은 어디 간 걸까요? 아들 때는 밥 때가 되면 엄마 음식이 최고라면서 내 반찬 투정을 했는데 지금은 아무도 내 음식을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첫째가 어릴 때 내가 싸준 도시락 때문에 반 아이들이 부러워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 떡볶이를 얼마나 정성껏 만들었는지, 그걸 먹은 아들의 웃음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런데 지금 그 음식이 필요하지 않다니 뭔가 내가 폐를 끼치는 것 같고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자꾸만 들어요. 직접 만든 음식을 거절당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그 음식을 만들면서 자식들의 건강을 생각했는데 말이에요. 내가 만든 음식이 더 이상 누군가에게 필요하지 않다는 건 내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만든 반찬이 자식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재료를 사용할지 고민하고 어떻게 맛있게 만들지 궁리했습니다. 반찬을 담을 때마다 자식들을 생각했어요. 이 음식이 자식들의 피와 살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명절 전날부터 준비해서 새벽부터 일어나 반찬을 만들었어요. 허리가 아파도 손가락이 터져도 계속 만들었습니다. 그게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정성이 이제 필요하지 않다니 그게 가장 힘들었어요. 나 자신이 필요하지 않다는 느낌이 든 거예요.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자식들이 병문안을 왔지만 시간이 되면 빨리 떠나가야 한다고 안달을 했습니다. 자신들의 일정이 있다고 했어요. 내가 이렇게 병들어 누워 있는데 자신들의 일정 때문에 서둘러 떠나간다니 그때의 그 외로움이 지금까지 자꾸만 떠올라요. 병원 침대 위에서 자식들이 떠난 뒷모습을 보면서 나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야간 10시쯤 몰래 눈물을 흘렸어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과연 누가 나 때문에 밤을 새운 적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생을 위해 살아온 사람이 가장 필요할 때도 진심으로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없다니 이게 부모의 운명일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죽음도 혼자 맞이해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도 생겼어요. 의료진들은 내 아들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고 나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입원 중에 내 옆 병상의 할머니가 손자가 밤새 간호해주는 걸 봤어요. 그 모습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나도 저런 손자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내 손주들은 할아버지가 입원했다는 연락을 받고 몇 번이나 방문했을까요? 아마도 손가락에 꼽을 정도였을 거예요. 그리고 왔을 때도 오래 머물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할 일이 많다며 금방 떠났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아온 건지 깊은 회의감을 느껴봤어요. 내가 입원했을 때 밤중에 급하면 누가 달려올까 생각해봤어요. 누가 나를 간호할까? 누가 내 곁에 앉아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과거에는 내 자식들이 자기들 자식이 아플 때 밤새 달려갔어요. 내가 봤거든요. 손주가 병원에 들어가니까 아들과 며느리가 밤새 간호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과거에 자식들에게 해줬던 그 사랑이 이제 손주들에게 전달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좋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나는 그 대상이 아니라는 게 느껴져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 자식들은 자신들의 자식만 돌보고 나는 그 누구의 돌봄 대상도 아니라는 거.
그게 정말로 무서웠어요. 친구들과 얘기해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들 비슷했어요. 자식들이 다 컸을 때 많이 만나지 않는다는 거. 하지만 이 말을 꺼낼 수 없었어요. 마치 내 자식들이 나쁜 자식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고, 내가 너무 많이 바란 건 아닌지 싶었거든요. 그래서 더 혼자였습니다. 누군가에게 이 마음을 편하게 말할 수 없으니까요. 가끔 카톡으로 친구들이 손주 사진을 보내곤 하는데, 보면서도 내 손주들과의 거리가 느껴져요. 그들은 더 행복해 보이고 더 가깝게 느껴집니다. 왜 나만 이런지 모르겠어요. 내가 뭔가 잘못했나 싶어요. 아내와 단둘이 남겨진 이 집에서 나는 자꾸만 무언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자식들을 잘못 키웠을까? 너무 많이 주고 살아서 감사함을 모르게 된 건 아닐까? 아니면 내가 너무 기대를 많이 했을까? 자식들을 위해 내 인생의 최고의 시간들을 다 썼는데 돌아온 게 이것뿐일까 싶어요. 남은 인생이 이렇게 고독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자식들 때문에 포기했던 친구들도 연락이 끊긴 지 오래고 내 인생만 남겨진 것 같은 기분입니다. 이 고독함이 얼마나 깊은지 자꾸만 바닥으로 가라앉는 기분이에요. 누군가와 나누지 못한 이 마음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제는 가슴 한쪽이 무거워요. 젊을 때 내가 해보고 싶었던 일들도 많았어요. 여행도 가고 싶었고 취미 활동도 해보고 싶었어요. 친구들과 캠핑도 가고 싶었고 산도 오르고 싶었습니다. 함께 영화도 보고 술도 마시고 늦게까지 얘기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자식들 때문에 모두 미뤘습니다. 그 대신 자식들의 학원 다니는 길을 태워주고 문제집을 사주고 밤을 새우며 공부를 도와줬어요. 그게 내 시간이 됐습니다. 직장에서 피곤해서 집에만 오면 자식들의 학용품을 챙기고 다음날 학교 준비를 도와줬습니다. 내 휴일도 자식들의 일정에 맞춰졌어요. 그들의 학원 일정이 내 달력이 됐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운동도 친구들과의 약속도 모두 취소했습니다. 회사에서 출장을 가자고 할 때도 가지 않았어요. 자식들 때문에 회장님 초대로 골프를 가자고 할 때도 가지 않았어요. 자식들 때문에 친구들이 여행을 가자고 할 때도 거절했어요. 자식들 때문에 그렇게 50년을 살았습니다. 내 인생의 반을 자식들을 위해 보낸 거예요. 지금 그 꿈들을 꺼내려 하지만 아내는 나이가 너무 많지 않냐고 하고 혼자라는 생각이 들어 발길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내 친구 김 씨는 자식 키우는 동안 자기 취미를 잃어버렸다고 했어요. 그것도 같은 심정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그 세월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 나는 60대 후반이에요. 여행을 가려고 해도 체력이 예전 같지 않고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려고 해도 너무 늦은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친구들도 많이 아프고 어떤 친구는 이미 떠났어요. 내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걸 느낍니다. 밤하늘을 보며 가끔 생각해요. 저 별들처럼 나도 이렇게 혼자 빛나다가 언젠가는 사라질 텐데 과연 누가 나를 기억할까? 자식들이 나를 기억할까? 손주들이 나를 기억할까? 내가 죽은 후에 누군가가 나를 생각할까 하는 생각을 자주 하게 돼요. 내가 이렇게 살아갈 의미가 있을까? 내가 남은 것이 뭘까? 자식들이 잘 살고 있으니까 그걸로 충분한 거 아닐까? 하지만 동시에 나는 외로워요. 정말로 외로워요. 자식 농사를 대박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흉년이었네요. 이 마음을 누구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는 게 제일 힘듭니다. 말하면 부정적인 사람으로 낙인 찍힐까봐, 자식들이 더 멀어질까봐, 그래서 더 혼자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악순환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마치 굴러떨어지는
돌처럼 자꾸만 내려가고만 있어요. 나는 지금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반복하며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을 보고 밥을 먹고 산책을 가고 저녁이 오고 잠을 자요. 이게 내 남은 인생의 전부인가 싶을 때가 있어요. 텔레비전을 켜도 내 이야기가 아닌 것 같고 누군가와 얘기해도 공감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마음의 무게가 점점 무거워지고 있어요. 아침에 눈을 뜨는 게 두렵기도 합니다. 똑같은 하루가 반복될 거라는 생각 때문에 왜 내가 여기 살아있어야 하는지 자꾸만 의문이 듭니다. 살아가는 게 뭔가 의미가 있는지 묻게 돼요. 내 일상은 너무 반복적입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고 신문을 읽고 아내와 밥을 먹고 산책을 하고 집에 돌아와 텔레비전을 보고 또 밥을 먹고 자요. 이게 무한반복되는 거예요. 우리 집 주변에 같은 길을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속도로 걷습니다. 이제 그 길도 지루해요. 만나는 사람들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들과 나누는 인사도 항상 같아요. 날씨 좋네요. 요즘 감기 조심하세요. 그게 전부입니다. 내 말이 누군가에게 정말로 도움이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내 의견이 누군가에게 중요한지도 모르겠고, 아내가 나와 함께 있지만 우리도 말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함께하는 시간이 많은데 나누는 대화는 적습니다. 뭘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거든요. 인생에 남은 게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내도 나와 같은 마음인지 조용해요. 함께 앉아 있지만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고독감이 정말 깊어요. 아내와도 소원해진 것 같은 기분이 든다니. 이게 뭐 하는 인생일까? 가족을 위해 산 건데 끝이 이렇다니. 내 친구들을 생각해 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아마도 나와 비슷하게 외로워하지 않을까? 하지만 전화를 걸 용기가 없어요. 무슨 말을 먼저 꺼낼지 모르겠고 누군가에게 폐를 끼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문자 메시지를 쓰려고 해도 한 글자를 쓰다가 지웁니다. 뭐라고 말할 게 있을까? 여전히 외로워. 여전히 혼자야. 이런 말을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더 혼자가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올해 초에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손주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다고 휴대폰에 사진을 보내줬어요. 그 작은 사진을 보면서 얼마나 오래 그 사진을 들었는지 모릅니다. 한참을 바라봤어요. 손주가 들고 있는 상장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느껴봤어요. 손주의 표정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자식들이 나를 외면한 게 아니구나. 자신들의 삶이 바쁜 거구나. 이 생각이 들자 뭔가 가슴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내가 지금까지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한 건 아닐까. 자식들이 나를 완전히 버린 게 아니라 그저 바쁜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부모였을 때도 그랬지 않을까. 부모를 항상 생각했지만 살아가기에 바빴잖아. 나도 회사 일 때문에 아버지를 자주 찾지 못했어요. 자식들을 키울 때는 그렇게 바빴거든요. 아버지가 내 옆에서 보고 계셨어요. 하지만 나는 자식들의 학교 활동과 일 때문에 바빴습니다. 아버지와 함께할 시간보다 자식들을 위한 시간이 더 많았어요. 지금 내 자식들도 자신들의 자식들과 일 때문에 바쁜 거 아닐까. 내가 아버지에게 했던 게 내 자식들이 나에게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게 나쁜 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인생의 흐름인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이 그런 거구나. 세대가 바뀌면서 중심도 바뀌는 거구나. 나는 내 자식들이 어려울 때 도움을 줬으니 이제는 그들도 자신들의 삶 속에서 나를 사랑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부모와 자식의 사랑이 아닐까. 항상 연락하고
자주 만나는 게만 사랑은 아닐 겁니다. 자신들의 삶을 잘 살아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준 사랑의 증거가 아닐까요? 내가 차곡차곡 모아준 것들이 그들의 기초가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사랑이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 그들 안에 녹아 있는 거겠지.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자식들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방식 속에 내가 있을 거예요. 자식들이 좋은 사람으로 자라서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들이 행복해 보이는 것도 있어요. 그들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크고 있는 것도 있고, 그들이 직장에서 인정받고 있는 것도 있고, 그들이 자신들의 배우자를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것도 있고, 모든 게 내가 만든 기초 위에서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하니 자부심이 생겼어요. 내가 부모로서 역할을 제대로 한 거 아닐까. 완벽하지는 않았을지 몰라도 최선을 다했잖아.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내 직업을 바꾸거나 더 큰 돈을 번더라도 자식들을 위해서였어요. 그 결정들이 모두 옳았다고 생각해요. 내가 그때 그렇게 할 수 없었다면 지금의 자식들이 없었을 거거든요. 내 선택이 자식들을 만들었고 자식들의 성공을 만들었어요.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업적이 아닐까 싶어요. 누군가 나를 평가할 때 좋은 부모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비록 지금은 외로워도 적어도 내가 부모로서는 제 역할을 했다는 확인을 받는 것만으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생각에서 무언가 나에게 변화가 생겼습니다. 내가 자식들을 위해 했던 것들이 다시 떠올랐어요. 그게 힘들었지만 내가 기꺼이 한 일들이었습니다. 그 과정 자체가 이미 나의 행복이었던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나는 자식들을 키우면서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그 열심이 지금도 어딘가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내가 만든 것들이 사라진 게 아니라 그들 속에 담겨 있는 거라는 생각이 위로가 됐습니다. 내 인생이 완전히 낭비된 건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식들을 위해 밤을 새웠던 그 시간들이 모두 무의미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편해졌습니다. 그 시간들 속에서 나는 나의 인생을 살았던 거고 그들은 사랑받는 경험을 했던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보람 있는 인생이 아닐까요? 지금 내 자식들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방식 속에 내가 있어요. 자신들의 자식들에게 사랑을 주는 방식 속에 내가 있어요. 내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랑이 내 자식들에게 흘러가고 다시 손주들에게 흘러가는 거. 그게 바로 생명의 연결이 아닐까요? 이제 나는 더 이상 외로움만 느끼지 않아요. 물론 여전히 가끔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건 고독이지 외로움은 아닌 것 같아요. 고독 속에서 나 자신을 만날 수 있다면 그건 나쁜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필요한 시간일 수도 있어요. 나도 이제 내 인생을 다시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미뤄왔던 것들을 조금씩 시작해 보려고요.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가고 싶던 곳으로 가고 해보고 싶던 것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내 남은 인생을 더 풍요롭게 할 방법이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나 혼자 즐기는 게 맞나 싶었거든요. 자식들을 위해 사는 게 아닌데 뭔가 죄 지은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내가 행복해하는 모습이 자식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할아버지가 행복하면 손주들도 할아버지를 더 많이 생각할 거 아닐까요? 부모가 행복해야 자식들도 부모를 존중한다고 어디서 들었어요. 내가 배운 것 중 하나는 기대를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자식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해 주기를 기대하는 것을 멈추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그들은 그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고 나는 나의 삶을 살아가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독립이고 성숙이 아닐까요? 부모도 결국은 한 사람의 인간이고
자식들도 결국은 한 사람의 인간입니다. 우리가 모두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걸 받아들이자 한결 자유로워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내가 자식들의 모든 선택을 통제할 수 없다는 걸 받아들이자 마음이 편해졌어요. 한 가지 더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랑도 여러 형태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자식들을 위해 밤을 새우며 키웠던 그 사랑도 있고, 이제 자식들이 자신들의 방식으로 내게 보여주는 사랑도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자 마음이 편해졌어요. 완벽한 부모-자식 관계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 서툴고 불완전한 인간일 뿐입니다. 그렇다고 사랑이 없는 건 아니에요. 다만 표현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내가 그 표현 방식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자 세상이 달라 보였어요. 자식들의 짧은 전화도 이제는 소중하게 느껴져요. 자식들이 바쁘다는 말도 이제는 이해가 돼요. 자신들이 나에게 신경 쓰지 못해서 미안해하는 그 마음이 이제는 보여요. 내가 실수한 것 중 하나는 자식들에게 무언가를 받을 것을 기대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넌 이렇게 해야 한다는 식의 기대요. 그런 기대는 자식들을 억압하기만 합니다. 내가 준 것들이 자동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 거래인 거지요. 진정한 사랑은 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걸 배워가는 중입니다. 자식들이 나에게 자주 연락하지 않아도 그건 그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의 인생이 바쁠 뿐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게 자연스럽고 자신들의 책임을 다하는 거라고 생각하니 더 이상 섭섭하지 않아요. 내가 또 깨달은 건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75살이라고 해서 내가 할 수 없는 건 없습니다. 물론 체력은 예전 같지 않지만 할 수 있는 게 여전히 많아요.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고 새로운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인생은 계속 흘러가니까요. 내가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전적으로 내 선택입니다. 누군가의 허락을 받을 필요도 없고 누군가의 시선을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이 자유로움을 이제야 느낍니다. 지금 나는 아내와 함께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밤에 산책을 나가고 주말에는 가고 싶던 카페에 가봅니다. 혼자라고 느꼈던 시간들이 이제는 내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고독함도 내가 나를 돌보는 시간으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친구들과 다시 연락을 시작했고 오랜만에 만나기도 했어요. 그들도 나와 비슷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웃을 수 있었어요. 자식들 얘기를 하면서 웃고 울기도 했습니다. 그게 위로였어요.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누군가 나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견딜 수 있다는 걸 느껴봤어요. 내 친구 박 씨는 가고 싶던 여행을 시작했대요. 동의보감에 나오는 약재를 찾아다니는 거래요. 정말 즐거워 보였어요. 지난 20년을 자식들 때문에 못 다닌 길을 이제 다니고 있는 거예요. 나이 75에 인생의 새로운 장을 시작한 거라고 봐요. 내 친구 이 씨는 새로운 취미로 그림을 배우고 있습니다. 완전 초보라고 하지만 정말 신나해요. 손주들이 할아버지 그림을 보고 자랑한다고 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도 변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인생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느껴요. 지금부터가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 이제 나는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부모로서의 삶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삶도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나를 돌보는 것도 필요하고 내가 내 삶을 즐기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게 자기중심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자기 존중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나를 제대로 돌볼 때 비로소 다른 사람도
제대로 돌볼 수 있거든요. 자식 농사가 흉년이었을지도 모르지만 내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풍요로운 인생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인생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라고. 나도 이제 내 인생을 다시 만들어 보려고 해요. 자식들을 잘 키웠다는 자부심도 있고, 이제 나 자신을 잘 보살펴야 한다는 책임감도 생겼습니다. 이 감정들이 섞여 있지만, 하나 확실한 건 내가 여기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충분한 시간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인생의 이 시점에서 나는 무언가를 배웠습니다. 완벽함보다는 진정성이 중요하다는 것이요. 완벽한 자식을 만들려고 애쓰지 말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식을 키우는 게 낫다는 뜻입니다. 완벽한 부모가 되려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진정으로 우리의 인생을 사는 게 낫습니다. 내가 지금 후회하는 건 제대로 했는지가 아니라 내 삶을 충분히 살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내 삶에 조금 더 집중하려고 합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려고 해요. 나 자신을 대접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려고요. 부모는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생각이 틀렸다는 걸 깨달았어요. 자식들도 부모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자식들도 부모가 자신의 인생을 살기를 원해요. 아무리 뒤늦은 결정이라 하더라도 지금부터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자식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행복하면 자식들도 부모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거거든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행복하면 자녀들도 더 편해져요. 이제 내 목표는 남은 인생 동안 내가 미루었던 것들을 하는 거예요. 작은 여행도 가고 새로운 취미도 찾아보고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겁니다. 자식들도 내가 행복한 모습을 보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요. 아버지가 여행 다니는 사진을 보면 자녀들도 자신들의 인생에서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이게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존중하는 것이 내 자식들에게 자신들의 인생을 존중하도록 가르치는 것 아닐까요? 내가 보여주는 삶의 방식이 그들에게 영감이 될 거라고 믿어요.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첫 장은 자식 키우기로 가득했고, 둘째 장은 손주 돌보기로 채워져 있었다면, 이제는 셋째 장을 자기 자신을 위해 써보려고 해요. 이 장도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달라진 인생이지만 그 안에서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보람과 기쁨이 분명 있을 거예요. 내가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결정을 할 때 손발이 떨렸어요. 내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 하는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죄책감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졌어요. 내가 나를 위해 선택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지금 나는 카페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마시면서 책을 읽는 것이 정말 행복해요. 이런 작은 행복들이 모여서 내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매일 똑같던 일상에서 작은 변화들이 생기고 있어요. 아내도 나와 함께 변하고 있어요. 처음엔 뭔가 미안한 듯 보였지만 지금은 우리가 함께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게 좋다고 말해요. 오랜만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이기 전에 한 사람의 인간으로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정말로 필요한 변화였다는 생각이 합니다. 우리는 이제 부부로서 다시 만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을 함께 나누는 동반자로서의 관계를 다시 느끼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니 인생이란 결국 여행 같은 것 같아요. 어디로 가는지도 중요하지만 그 여행 속에서 누구와 함께 웃고 누구와 함께 울었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자식들과 함께 보낸 그 시간들이 비록 지금은
가까이 있지 않지만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남아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나는 새로운 마음으로 매일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된다는 생각 대신에 오늘 하루 무엇을 할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눈을 떠보려고요. 같은 산책길이지만 다른 눈으로 보고 같은 사람들이지만 더 따뜻한 인사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을 다시 쓰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자식 농사가 흉년이었다고 해도 내 인생 전체가 흉년인 건 아닙니다. 이제 나는 나를 위한 봄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그 봄에서 무엇을 재배할지는 내가 정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나의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나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향해 한 발을 내디딜 준비가. 남은 인생이 비록 짧을지라도 그 시간을 알차게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이제부터가 진정으로 나의 인생이 될 것 같아요. 자식들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인생. 그게 바로 나의 봄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는 결심. 그것이 이제 내 마음을 채우고 있습니다. 며칠 전 거울에서 본 내 얼굴은 예전과 달랐어요. 주름이 많고 머리도 하얀색으로 변했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습니다. 아직도 내 안에 불이 남아있다는 걸 느꼈어요. 이 불을 꺼지 않고 계속 태워나가겠습니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 내 이야기가 아직 계속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나는 감사해요. 이제 진정으로 나만의 봄이 시작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